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이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이념 간, 세대 간 이런 갈등과 대립을 낳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정치 쪽에도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세대 간, 이념 간, 어떻게 보면 그런 진영 논리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성애 문제입니다. 성소수자 문제이죠. 그래서 매년 그 성소수자 단체가 여는 그런 축제 이벤트가 있죠. 뭐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 이 축제가 열릴 때마다 양 진영이 또 그 장외에서 그 극렬하게 또 이렇게 대립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서울 광장에서 그 매년 퀴어 축제를 여는데, 또 그때 되면 아주 또 양 진영, 그러니까 그 이벤트를 진행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그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쪽이 또 맞붙어서 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서울광장 그 퀴어 축제 열리는 그날 보면 그 서울광장을 두고 서로 양쪽에서 그 시위를 벌이고 또 축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기본적으로 이 동성애, 그러니까 성소수자, 그 이 동성애 문제를 보는 그 대립의 그 포인트는 한마디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이걸 이제 성적 지향이라고 하죠. 이 성적 지향, 이 지향성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그 성적 지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뭐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주로 이제 종교 쪽이죠. 종교 단체에서는 이 동성애는 이제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성 취향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심지어 질병으로 병이다, 그거는 질병이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이러한 동성애 성소수자의 어떤 인권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동성애는 하나 이제 성 정체성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이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뭐 질병으로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성소수자들을 비하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또 극렬하게 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동성혼 합법화 문제,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문제에 있어서는 또 양 진영이 아주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동성혼 합법화, 이거 결사반대이죠.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도 결사반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 논리가 가장
그 주된 그 반대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걸 결사 반대하고, 반면에 그 반대쪽에서는 동성혼 이거 합법화, 이거 당연히 찬성이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별금지법 입법, 이것도 찬성이고요. 그쪽은 이제 인권 논리에 기반을 해서 인권 논리를 근거로 해서 이제 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아니죠. 이미 그 수십 년 전부터 외국에서도 다 있었죠. 그런데 이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종교 논리와 어떤 인권 논리의 두 가치관의 이제 그 대립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동성혼 합법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점점 어떤 세계적인 추세가 종교 논리보다는 인권 논리가 승리하는 쪽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혼 합법화도 보면 이제 2001년도에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합법화했죠. 동성혼도 이성 간의 혼인처럼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보호를 해주는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2001년 이후부터 그 계속 이러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계속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03년에는 벨기에가 그런 합법화가 됐고, 그래서 쭉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작년이죠. 2022년에는 스위스에서 또 이제 합법화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아시아 쪽에서도 대만이 이제 합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 일본, 중국 그쪽은 아직 합법화 단계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대만이 2019년도에 이제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보면 지금 이른바 인권 선진국이라고 할까요? 그런 나라들은 합법화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 논리보다는 이제 인권 논리가 더 우세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이슈, 두 가지 이슈에 있어서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지금 동성혼 합법화는 당연하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류 중이지만 아직 통과가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인권 논리와 종교 논리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은 종교 논리가 이 인권 논리를 누르고 이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입법화를 막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건강보험 그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와 관련한 그 법원의 2심 법원 판결이 있었죠. 그래서 1심에서는 그러니까 동성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두 남자가 동성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남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직장을 다니고 한 명은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는데, 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이제 피부양자로 그 다른 사람 남자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는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2심에서는 그게 1심, 원심 판결이 취소가 됐죠. 그 건강보험법상 동성혼이라 하더라도 같은 그
생활, 경제 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심 판결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그 피부양자 자격 있다 이렇게 판결을 선고를 했는데, 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결국은 엄격히 보면 종교 논리보다는 인권 논리로 봐야 할 문제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동성애라고 하는 어떤 성지향, 성적 취향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동성애를 이유로 해서 이게 다른 이성혼,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또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데, 동성애 사실혼 관계를 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종교 논리보다는 인권 논리로 봐야 할 문제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 인권 논리로 보면 이 2심 판결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계라든가 그쪽은 또 이 판결을 부당하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종교 논리가 개입될 수 없는 그러한 이슈,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종교 논리를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뭐 조금이 아니라 거의 뭐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인권 논리로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인권 논리 측면에서는 이 2심 판결이 더 타당한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동성혼 합법화 문제, 차별금지법, 이 문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보면 그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세계의 어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당연히 인권 논리가 우리나라도 이제 인권 논리가 앞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동성혼 합법화,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과연 언제 인권 논리가 더 우세해져서 그러한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입법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세계적 추세에 우리나라도 그 세계적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다면 가급적 덜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걸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잘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성소수자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